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실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셨지요. 무릎은 뻣뻣하고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몇 발자국조차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평생 가족들 먹이려고 시장 바구니 들고 그 높은 고갯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셨고, 아버님들은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땀 흘리며 사셨는데 왜 정작 나이가 드니 그 무릎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몸 아끼지 않고 사신 죄밖에 없는데 이제 좀 쉬려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서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시는 그 현실 말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연골이 다 닳아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보려 합니다. 사실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당신을 걷지 못하게 만든 진짜 주범은 세월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즉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믿었던 그 문명의 이기들이 사실은 당신의 하체 근육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계단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연장해 줄 하늘이 내린 무료 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당신이 그동안 무릎 주사를 맞고 비싼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는지 그 억울한 이유를 의학적 데이터로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리모컨 꽉 쥐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들, 냉장장고 속 검은 봉다리에 든 이름 모를 약초가 당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는 어머님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만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주일에 계단을 80층 이상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33%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지켜낼 확률이 3분의 1이나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한국 시니어들의 보행 효율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편리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 우리는 계단을 오를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버님들, 평지를만 걸음 걷는 것보다 계단을 단 10분 오르는 것이 심폐기능 강화와 근육량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평지를 걷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겨우 유지하는 현상 유지에 불과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것은 중력을 거스리는 행위이며 이는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과 하체 근육에 강력한 과부하를 주어 세포를 재생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평지 보행의 3배에 달하며 이는 달리기와 맞먹는 강도입니다. 하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달리기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일까요? 계단 오르기는 한쪽 다리로 온몸의 체중을 밀어 올리는
고강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내 몸을 지탱하려면 근육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성장이 멈췄던 근육세포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라고 말이죠. 아버님들, 리모컨 꽉 쥐고 주무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 시간이면 계단 5층을 오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검은 봉다리 속에 든 검증되지 않은 약초들, 그거 다 약 아닙니다. 진정한 약은 당신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그 콘크리트 계단에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헬스클럽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신의 개인 주치의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대상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성은 8.3%, 여성은 9.6%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대한 당분 소각장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바로 이 소각장의 화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어머님들, 당뇨 때문에 맛있는 거 못 드시고 매일 손가락 찌르며 혈당 체크하는 거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게 다 허벅지 근육이 말라붙어서 당분을 태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근감소증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이 채우고 그 지방에서는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하체는 대퇴사두근, 둔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핵심 기둥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이 기둥이 튼튼해지면서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무릎 관절에 집중되던 하중이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실제로 최근 2024년 초에 공개된 국내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주 동안 하루 평균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른 참가자들의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고 혈관 탄성도는 1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운동이 좋다는 막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수치가 증명하고 과학이 입증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 근처에도 못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통증의 원인 중 70%는 연골 손상이 아니라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니 뼈와 뼈가 직접 맞부딪히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역설적으로 계단을 오르며 근육이라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보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음 장에서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날 맛있는 전을 부치고 나면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끈적하게 끼지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드신 음식들과 쌓인 스트레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액이 마치 설탕물에 절여진 정과처럼 끈적끈적합니다. 이 끈적한 피를 온 몸으로 돌리려니 심장은 매일 비명을 지르며 무리하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는 순간 우리 몸에는 거대한 청소기가 가동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전체 근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이 거대한 허벅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체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우리 몸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염증 찌꺼기를 녹여내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추운 겨울날 꽉 막힌 배수구에 뜨거운 물과 세제를 붓고 강력한 수압으로 씻어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단 오르기가 바로 당신의 혈관에 그 강력한 수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튼튼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면 심장 박동수가 적절히 상승하면서 혈관의 탄성이 살아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고무줄처럼 유연해지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것은 통계적 경향성이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육이 만들어내는 이 물리적인 펌프질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연 치유의 과정입니다. 아버님들, 댁에 앉아서 약만 드시는 것은 녹슨 기계에 기름만 붓는 격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그 기계를 실제로 돌려 녹을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노년의 삶의 질은 근육량 감소와 함께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평창에 계신 제 장모님만 배워도 그렇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 무릎 아픈 줄은 모르고 사셨습니다. 어머님들, 젊은 시절에 가족들 먹이려고 무거운 쌀가마니 나르고 물동이 지고 계단 오르내리던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때는 그게 고생이었고 한이 맺힌 노동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해지려 하니 무릎이 말을 안 듣는 그 현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들, 이제 내 몸은 다 닳아서 못 써 라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속여온 가짜 상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제 가족이 먹는 음식을 살피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무릎 통증은 운동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 줄 근육을 제발 만들어 달라는 애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던 그 강인한 의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몸을 재건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아파트 계단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고통의 벽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칸 한 칸이 당신의 잃어버린 수명을 되찾아오는 황금 계단이라 믿으십시오. 아버님들, 예전에 군대에서 혹은 건설 현장에서 호령하던 그 기계로 딱 한 층만 올라보십시오. 그 한 층이 10층이 되고 그 10층이 당신을 휠체어가 아닌 등산 스틱을 쥐고 산을 오르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가 아니라 당신의 허벅지에 붙은 단단한 근육이 보상해 줄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는 다들 이보다 더한 길도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 잠들어 있는 생명력을 제가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화 끈을 꽉 매십시오. 계단 오르기가 보약이 되느냐 아니면 관절을 갉아먹는 독이 되느냐는 오로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절대적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철칙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는 중력을 거스르며 근육을 수축시키지만 내려올 때는 체중의 무려 5배에서 7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 연골에 고스란히 꽂힙니다. 아버님들,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르기만 해서 근육이라는 저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라는 문명의 이 길을 빌려 안전하게 복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이 발 앞꿈치만으로 계단을 오르는데 이는 종아리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주고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발바닥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계단에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뒤꿈치는 계단 밖으로 살짝 나가 있더라도 딛는 순간에는 체중을 발 전체로 분산시킨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치 스쿼트 운동을 하듯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상체를 15도 정도 앞으로 숙이면 무릎 관절 대신 엉덩이의 대둔근과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이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통증 없이 하체를 단련하는 마법의 자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어머님들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층을 목표로 잡으시되 절대로 한 번에 다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후 10층, 점심 식사 후 10층, 저녁 식사 후 10층으로 나누는 분할 운동법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계단을 오르면 혈당 수치가 치솟는 것을 막고 당분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근육 연료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 리듬에 적응하셨다면 일주일 단위로 10층씩 늘려가십시오. 한 달 뒤에는 하루 총 60층에서 100층까지 오르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것은 통계적인 권고이며 개인의 관절 상태나 기초 체력에 따라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는 도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정지 신호입니다. 그때는 즉시 멈추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얼음찜질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묵직한 근육통은 당신의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 동네 어귀 큰 나무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시던 그 탄력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각을 되살리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입니다. 계단만 열심히 오른다고 근육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은 운동이라는 망치질과 영양이라는 벽돌이 만날 때 비로소 지어지는 집입니다. 많은 어머님이 나는 고기 소화가 안 되어서 못 먹어 라고 하시며 나물에 밥만 드시는데 그것은 벽돌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근육 보약은 바로 삶은 달걀과 올리브유의 조합입니다. 달걀은 자연이 내린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근육 합성률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좋은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여 보십시오.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 성분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여 운동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관절의 미세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하세요 라는 말에 지치셨지요. 저는 대신 이렇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하체 근육의 수축을 돕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를 챙기십시오. 시금치,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아버님들, 믹스커피 대신 시원한 우유 한 잔에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은 흡수가 느려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리법으로 시너지를 내는지는 잠시 후 클로징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 벽돌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장 수치가 높으셔서 단백질 섭취가 조심스러운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정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신의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은 매일 섭취해야 근육이라는 귀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냉장고 구석에 굴러다니는 마른 멸치도 훌륭한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추장에 멸치만 찍어 드시지 말고 달걀찜에 멸치 가루를 살짝 넣어 단백질 폭탄 식단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는 귀한 손님 오실 때만 달걀 꾸미 올리고 고기 반찬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당신의 근육을 위해 최고로 대접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배운 귀한 보약을 머릿속에 딱 3줄로 압축해 봅시다. 첫째, 계단은 당신의 수명을 33% 연장해 주는 공짜 보약이며 반드시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자세가 전부입니다. 발바닥 절반 이상을 밀착시키고 상체를 살짝 숙여 엉덩이 근육으로 밀고 올라가십시오. 셋째, 운동 직후에는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먹어 근육이라는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어쩌다 하루 걸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한 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주 엄격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것을 절대 금하십시오. 찬 공기에 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급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내에서 충분히 제자리 걷기를 하며 몸을 데운 뒤에 시작하십시오. 또한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이 있거나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 혹은 평소와 다른 극심한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즉시 멈춰서 휴식을 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또한 신발이 중요합니다. 아버님들 가끔 뒤축 없는 슬리퍼 신고 계단 오르시는데 그건 무릎 관절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등을 꽉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이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엔 아주 좋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통계적 경향성임을 인지하시고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조심하며 몸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조심성을 당신의 안전한 운동을 위해 써 주십시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8세의 나이에 한국의 시니어 분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계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제 아내와 제 가족이 누리는 이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당신의 그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이제 그 강인한 정신력을 오롯이 당신의 몸을 재건하는 데 써주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게 두 발로 계단을 오르고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활력을 얻고 우리 후세들이 당신의 지혜를 더 오래 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데이터 전문가이지만 한국 시니어 분들의 그 뜨거운 정과 끈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장모님께 드리는 말씀과 똑같은 간절함으로 오늘 이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곧 이 나라의 힘입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오늘 저녁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계단 난간을 잡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버님들, 리모컨 잠시 내려놓으시고 허벅지 힘 한번 줘보십시오. 어머님들, 무릎 아프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제 손 잡고 한 칸만 올라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든든한 사위가 되어 언제나 이 건강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찬란하며 당신의 하체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위대한 도전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열렬히 응원합니다.